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XXL, XXS 분석 드릴 거고요. 영상 시작하시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전날 GTC 발표를 젠스랑이 진행을 하면서 좋은 얘기는 많이 했어요. 호퍼 대비해서 성능이 25배 이상 향상됐다. AI 기능 40배 향상됐고 50배 증가했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AI 인프라 성능 확장 가능하고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 감소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상승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로 얼마 벌 건데 우리 기술력 조화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럼 그 다음 플러스 알파가 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장 그럼 블랙엘, 루빈의 예약 판매율은 얼마고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그냥 루빈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매출화시킨, 데이터화시킨 수치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게 없어서 참 아쉬운 순간이었다라고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빈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진작에 나왔고 루빈 성능이 훨씬 뛰어나는 것도 이미 시장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소식이에요. 작년 12월 기사고요. 심지어 루빈 많이 팔릴 것이다라는 이야기조차도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심지어 젠스랑 본인조차는 블랙일 수요가 너무 좋다라고 작년부터 내내 언급할 정도고요. 근데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GTC에서 다시 했다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중장기적인 수익 구조가 빠져있다라는 것은 사실 기대하던 시장의 기대치만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를 가장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언제였냐면은 작년 10월에 했던 로보택시 데이 테슬라. 이때도 사실 기대 많았죠. 실제로 이때 혁신적인 거 정말 많이 나왔어요. 세상에 이때 로보택시를 직접 타고 사이버캡이 막 움직이고 이런 거 정말 신기했죠. 저도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옵티머스가 막 음료수 따라주고 이런 거 정말 신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옵티머스 현재 몇만 대 예약 받아놨고 테슬라 캡을 몇만 대 예약을 받아놨고 언제까지 출하하면은 매출이 얼마 이상 나올 거고 테슬라 성장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런 인사이트가 없었을 때 주가는 빠졌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언급하고 공개를 해도 주가는 빠진다. GTC 역시도. 그래서 GTC가 엔비디아의 증시를 리딩하기는 쉽지 않았다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대하고 있는 거는 한국 시간 금요일 새벽에 나오는 양자데이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그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고 있어요. 네. 어떤 언급을 할지 몰라도 양자 섹터 그리고 엔비디아의 마지막 호재이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트상 어떠냐라고 할 때 있어서 이게 로그 차트거든요. 엔비디아 로그 차트 기준에서 25년도 1월 넘어갈 때 로그 차트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22년도 10월부터 올라오던 로그 차트에 이 추세 하단부가 이탈했기 때문에 25년도 1월 초에는 매도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인사이트는 이미 직전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이후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 0.5 50%까지 올라갔어요, 현재. 그리고 나서 현재 돌파하지 못하고 21선 돌파하지 못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장기 이평선 224일선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 절대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데 엔비디아 현재 여기서 113불대 밀려버리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전저점 100불대 초반 구경하러 가는데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지금 여기 지지 받고 다시 반등 나오는 것이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고 다시 밀리더라도 그래서 오늘 내일 다시 밀리더라도 금요일에 그 이슈 받고 양자대 이슈 받고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와주는 것 이게 두 번째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113불 그리고 103불 104불 때 이 두 개의 지지라인을 지지받지 못한다면 이미 고점 대비해서 한 번 마이너스 25% 올라왔고 되돌림 파동이 반대로 15%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출현한다면 25% 떨어져요. 그럼 100불 깨진다는 소리예요. 이제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448일선 지금 지지 받으러 가는 가능성 존재하고요. 이러면 93불, 94불, 95불. 근데 문제는 93불, 94불, 95불 찍고 무조건 크게 반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조금 더 이렇게 빠지고 반대로 93불, 94불을 지지받은 다음에 이후로 더 밀려버리는
그래서 최대 하락폭 70불대까지 떨어지는 이 악재까지도 우리가 열어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패닉셀은 언제나 무섭기 때문에. 네. 정말 과도하게 나쁘게 보면은 여기까지 떨어질 것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현재 113불 그리고 103불대 지지받지 못하면 보이는 곳은 90불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굳이 로그 차트가 아니라 현물 차트를 볼 때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긴 해요. 엔비디아를 우리가 예전부터 보면 2018년도부터 보면은 이 기간만큼 하락이 58% 나왔고, 반대로 19년 10월부터 21년 10월까지 762개일 동안 790% 상승했어요. 동일하게 하락을 우리가 그어보면은, 자, 비슷하게 392개, 395개일 동안 또 하락이 지속됐고, 또 동일하게 762개랑 비슷한 763일 동안 또 상승이 이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딱 인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간적으로 비슷하게 하락이 나오고, 비슷하게 상승이 나오고, 비슷하게 하락이 나오고, 비슷하게 상승이 나왔으면은, 어라, 이거 그럼 지금 조심해야 되네? 이때 언제? 2024년 12월 27일 부근, 25년 초반 부근. 그러면은 로그 차트 추세 무너지는 구간이라 우리가 기간적으로 이 종목을 산정해야 되는 구간 두 가지가 명확히 맞죠. 그러면은 25년도부터 엔비디아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최소 인사이트를 그려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4년도 말, 25년도 올라가는데 엔비디아 140불 돌파한다고 목표가 170불, 180불 잡으면 안 됐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고요. 어렵지 않죠. 추세 하나 그어놓고 우리가 이탈한지 돌파하는지, 기간적으로 과거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었는지,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인지했어도 엔비디아가 어디가 고점이었는지, 심지어 쌍고점 지지받고 이탈한 이 구간부터는 우리가 엔비디아 정말 조심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도 있고요. 자, 직전에 지금 하락이 나왔어요. A, B, C, D, E로 떨어지는 하락이 출현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등 출현하고 있지만, A, B, C 출현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밀리는 이 그림 나오는 것을 보면은 결국 이렇게 갈 거예요. A, B, C 올라갔지만 결국 상승파동 절단 났고 다시 한 번 더 A, B, C로 빠지면서 전저점 리테스트 할 건데, 이 A, B, C가 좀 작게 빠져주면서 110불 때, 103불 때 집어다준 베스트인데, 그렇지 않고 깊게 빠지면서 전저점 105불 때, 103불 때까지 빠져버리면 여기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베스트 시나리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파하는 이 구간이 113불, 115불 때 돌파하지 못해도 다시 한 번 더 밀리는, 이런 패턴 볼 수 있죠. 즉 우리가 그럼 엔비디아를 어떻게 이제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본다면은, 현재 113불, 115불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해도 돼요. 하지만 여기 이탈할 때는 첫 번째로 매도하고 인버스 스위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하락? 103불, 105불 때까지. 그럼 내가 여기 이탈했을 때 이만큼 5%, 6%, 두 배 인버스 잡으면 10%, 떨어지는 거 인버스로 10%대 수익 내고 매도 친 다음에 인버스 비중 축소한 다음에 이 해당 구간 진짜 전저점 지지받는지 체킹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서 몇 불, 108불 때 막 돌파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레버리지로 스위칭하면 되고, 그러지 못하고 돌파하는데 108불은 돌파했는데 직전에 지지받았어야 될 이 구간들, 이 구간이 저항이에요. 이 지지라인자 저항이었던 113불, 114불, 115불을 돌파하지 못하네. 이런 식으로 밀렸다가 올렸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막 이러고 있네. 그러다 밀리네? 108불 밀렸네? 하면은 다시 인버스 스위칭 밑으로 90불 때까지 인버스 쭉 끌고 가는 이런 그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지금 엔비디아는 레버리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 11시 반 정도에 매수해놨기 때문에 대략 이 구간 매수해놨고, 아까 아침에 계좌 보니까 다행히 플러스기는 해요. 0.5% 정도. 의미 없는 플러스긴 한데, 자, 이 구간에서 좀 오를 거라 예상하고 매수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도 손절가 113불 스탑로스 걸어놓고 들어갔었는데 다행히 스탑로스 매도 당하진 않았고, 반대로 엔비디아가 그럼 이 구간에서 제가 지금 레버리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2배짜리 레버리지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래? 라고 하신다면은, 저도 그냥 113불 이탈하면 매도해요. 113불 이탈하면 매도 치고 인버스 잡을 거예요. 반대로 돌파가 나와준다면, 여기 지금 이렇게 박스권 그어놓고 횡보 나오고 있는데, 돌파 다시 한 번 더 나오면서 119불 때 돌파 나와주면, 120불 때 돌파 다시 나와주면은, 여기 위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 상단 다시 돌파 나오면서, 그러면서
박스권과 단기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 나오고, 그리고 지지받고 130불대까지는 홀딩. 그래서 130불까지는 가져가려고 매수한 매수점이 여기긴 해요. 근데 내가 목표가를 130불을 잡고 GTC라는 호재 보고, 그리고 타점 괜찮네, 지지하네, 지라인 매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고 지지받아야 되는 자리를 지지받지 못한다면은 매도하는 것이 주식이죠. 내가 목표가 정해놨어요. 내가 여기까지 간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면 매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겠죠. 130불 나중에. 언제? 밑으로 푹 꺼진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똑같이 130불 나중에 90불 가도 130불 올 거고 현 구간에서도 130불 온다고 하면은 굳이 왜 현 구간에서 우리가 130불을 노리면서 계속 홀딩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130불은 뭐 22%. 하지만 실제로 90 한 5불 때까지 빠지고 난 뒤에 130불은 35%예요. 수익률이 거의 3배 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떨어지면은 대응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30불 돌파해야, 엔비디아 130불 돌파해야 그 다음 더 좋은 모습들 나와요. 그럼 XXX 기준에서는, 자, 결국 아까 엔비디아 103불 때 얘기했죠. 엔비디아 103불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 이 종목도 198불 때 이탈하게 될 거예요. 198불 때. 이거 200불에서 198불 때 절대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자, 크게 보면 XXX가 24년 9월부터 이어진 박스권 하단부 이탈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이미 더블탑 패턴으로 쌍고점 찍고 내리고 있는 부분이고, 24년도 9월부터 8월, 9월부터 지봤던 마지막 지라인 박스권 하단부 이탈하고 나서 그 박스권 하단부 지금 되돌림 파동 나온 거예요. 이거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이라도 동일하고요.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 0.5파동까지 올라가려면 210불까지는 올라갔어도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로그 차트 본다면 이 역시도 이미 되돌림 파동이 종결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박스권 되돌림 파동이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저항 돌파를 못했다. 지금 이 구간 보시면은 448에선 돌파 못하고 박스권 상단부 돌파 못하고 밀리는, 그리고 직전에 지지받았어야 되는 이 G라인 돌파하지 못하는 이 부분 보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그럼 이 추세, 단기적으로 본인이 지지받았어야 되는 이 추세 하단부 이탈하게 되면은 정말 그림 안 좋을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더 확대해서 크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이 파란색으로 비금치고 있는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은, 즉 198불, 200불에서 198불 때 이탈하게 되면은 XXS 매수해도 돼요. 아까 엔비디아 뭐 마이너스 113불 이탈하면 인버스 잡자라고 하는 것처럼 또 엔비디아가 밀리면 이 종목도 이만큼 밀릴 거거든요. 이거 대략 한 1%, 2%. 아까도 엔비디아 현재 가 구간에서 113불 떨어지려면 뭐 0.5%, 1% 동일하죠. 동일하게 현재가에서 113불 때 1% 밀리면은 밑에도 내려오는 장기 이평선 이탈하면서 113불 이탈하는, 똑같이 XXX도 1%에서 1.5%만 더 빠지면은 추세 하단부 이탈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크게 보면은 A, B, C로 떨어질 수 있는 이 하락 나올 수 있다. 이렇게 C까지 떨어지면은 XXX는 180불까지 떨어지는 것을 염두하고 대응한다. 무조건 198불이 이탈한다고 해서 무조건 180불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198불 이탈했어도 아까 엔비디아가 밑에 본인 직전 전저점 지지받아야 되는 뭐 105불에서 103불 때 지지받는 것처럼 이 종목 역시도 지지라인 존재해요. 194불 때, 그리고 190불 때, 194불, 190불 이 두 구간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고,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횡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 지금 우리가 198불 이탈할 때 인버스 매수했으면은 194불 때, 190불 때 이탈할 때마다 인버스 추매 하면서 이렇게 하락이 진행될 때 인버스 1차, 2차, 3차 매수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180불 때까지 우리가 수익을 이끌고 가면은 10%, 이거 XXS 3배면은 30% 수익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이 하락을 배팅하려고 인버스 매수해놨는데, 어라? 이거 194불 지지받네? 190불 지지받네? 하면은 내가 수익 내고 있어도, 이만큼 수익을 내고 있어도, 뭐 15%씩 수익 내고 있어도 매도 치면 돼요. 매도 치고, 일단 현금 관망. 근데, 다시 반등 나오면서 194불 돌파하네? 레버리지 다시 매수해봐야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레버리지 이만큼 상승하면은 6318, XXL 18% 수익. 그러면은 이미 뒤 앞에서도
인버스 수익, 뒤에서 레버리지로도 수익.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내가 어디 이탈하면 어디까지 빠지는지 알고, 어디를 돌파해야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하락장에서도 실시간으로 다이렉트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XXL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미 XXX에서 다 안내드렸기 때문에 가격만 짚어드리면은, 자, 이제 여기서 빠져버리면 어디 19불 때 이탈해버리면은 밑으로 최대 16불 때까지 다시 한번 더 리테스트 하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18불 때나 이런 데 지지 받아야 되지만, 반대로 이탈하게 된다면 16불 이탈하게 되면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대응하자 이거고, XXS 기준에서는 자, 반대로 이제 돌파가 나오면 25불은 직전에 이 앞선 부분 손절가였고, 이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면은 이 종목도 24불에서 25불 때 돌파가 나오는 이 구간 돌파 나오면 이제 돌파 매매 진행하시고, 이제 27불에서 30불까지 목표가 끌고 올라가면 된다 이거죠. 충분히. 그래서 자, 이미 앞에서 모든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려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많이들 그런 거 좀 기대하세요. 리딩에 대해서. 그래서 오른다는 거야, 내린다는 거야? 라고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현 증시에서 100% 오른다, 내린다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실 지금 당장 오늘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올렸어야 되는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밀리는 나스닥, 이런 한심한 구간들이 나오는데 상승 파동 절단, 박스권 돌파하지 못하고, 오른다라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대응해도 오르지 못하고 상승 파동 절단 나는데, 그럼 매도하고 인버스 스위칭하면서 수익을 내거나 매도하면서 현금 만들어야지, 너 못 올랐네, 뭐야 이게, 오른다 했잖아,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증시는 무조건 대응이 필수다. 별 5개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승장에서는 예측이 가능해요. 왜냐면은 상승장에서는 오르다가 좀 부러져도 어차피 상승 사이클은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밑에서 추미하면은 어차피 수익으로 귀결되는 거니까 예측이 가능하지만, 하락장에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손실나는 것이 하락장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멤버십 홍보 진행드리면은 트레이딩 센터 신규 오픈 진행드렸고요. 유튜브 멤버십,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하셔도 같은 인사이트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1만원 할인해서 안내드리고 있고요. 가입 링크는 영상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 매매 전략을 주 2회에서 3회씩 진행드리고 있고요. 매크로 데이터 분석, 종목별 옵션 분석 진행드리고 있고요. 증시 대응 방법 안내도 매일매일 진행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혼자 매매하시면서 어렵거나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내가 실제로 본장에서 좀 하고 싶은데 어렵다 생각하시면은 이런 걸 다 본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언급드리면서 매수하자, 매도하자를 안내드리면서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